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수업 발표자 장재백입니다. 저는 LED에 관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중 하나가 전구라고 생각합니다. 밤에도 밝게 하여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전과학에서 전기가 발견되고 전자기학이 연구되면서 처음으로 실생활에 유용히 쓰인 물품은 전구라고 생각합니다. 전구는 유리병 안에 저항이 큰 필라멘트를 넣고 여기에 전압을 가해서 필라멘트를 가열시켜 빛을 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전구는 고작 전체 에너지의 5%만 빛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를 열로 방출하며 또한 작고 가는 이 필라멘트에 열을 가해 발광을 하는 방식이어서 수명도 좋지 않습니다. 전구보다 훨씬 좋은 효율과 수명을 자랑하는 발색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LED입니다. LED는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단순한 형태로 여기에 충분한 전압을 특정한 방향으로 걸어주면 빛을 내뿜습니다. 전구처럼 열을 방출하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도 더 높습니다. LED를 다룰 때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극성, 순방향 전압, 최대 전류입니다. 일반적인 LED는 아노드라 불리는 플러스극과 캐소드라 불리는 마이너스극이 존재하며 이때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류를 흘려줘야만 LED에 불이 들어오고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줄 시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LED는 종류마다 특정 전압 이상을 걸어줘야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ED에 너무 많은 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면 LED의 과부하가 와서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을 이용해서 적정 전류를 맞춰서 LED에 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전류를 흘려 빛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부도체, 반도체, 도체의 에너지 갭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도체의 에너지 갭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너무 멀어서 전자가 쉽게 컨덕션 밴드로 전이하지 못하며 도체의 에너지 갭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겹쳐져 있어 자유전자가 항상 전도 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중간하게 위치한 반도체는 에너지 갭이 도체처럼 없지는 않지만 부도체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열을 가해주면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전이하여 도체의 특성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온도를 가해주면 전도도가 증가하는 반도체의 특성은 반도체를 다른 물질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러나 온도를 가해줘서 들뜬 전자들이 다시 밸런스 밴드로 돌아와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가 안정화되면서 에너지를 내뿜고 이 에너지는 빛 또는 열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빛으로 방출할지 열로 방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반도체 구조에 따른 차이가 결정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밴드는 각 원자 단위로 존재하며 이것을 합쳐서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밴드 개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자들 각각의 에너지 갭에서는 포물선 형태로 근사한 에너지 밴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같은 벡터상에 놓인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가진 반도체만이 빛의 형태로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갈륨 아세나이드가 있습니다. 아래 에너지 밴드 개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화한 그냥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한 형태인데 지금 이 상태는 전압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고 이 상태는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전압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반도체는 서로 같은 페르미 준위를 가지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 장벽이 EV0만큼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V0는 확산 전위라고 하며 페르미 레벨이 다른 물질을 결합할 때 생기는 외부 전압입니다. 이 확산 전위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전자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순방향 전압이 가해진 결과입니다. 전압이 가해짐에 따라서 이 확산 전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확산 전위가 가한 전압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확산 전위로 인해서 전자들이 N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컨덕션 밴드에서 확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P형 반도체에서는 콘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를 있는 양공과 만나 재결합하게 되면서 에너지 갭만큼에 해당하는 파장을 빛으로 방출하게 되고, 이제 재결합 전자는 재결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인젝션 일렉트로루미네센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빛을 방출했는데 만약 이 빛이 다른 곳에서 다른 밸런스 밴더의 전자를 전이시켜 사용하게 된다면 빛은 결과적으로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내에서는 결국 P형 반도체가 아주 좁거나 헤테로 스트럭처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특수한 반도체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헤테로 정전을 가진 LED 에너지 밴드 구조입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지만 P형 반도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포텐셜 에너지 장벽이 N형과 P형 간에 EV0만큼 존재하며, P형 반도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차이는 P형 갈륨 아세나이드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P형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로 넘어가지 못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 상태에서 전압이 가해진다면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요? N형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와 P형 갈륨 아세나이드 사이의 에너지 장벽이 가한 만큼, 가한 전압만큼 이 에너지 장벽이 작아지고, 따라서 이때 여기에 있는 콘덕션 밴드의 전자들이 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동한 전자들은 갈륨 아세나이드와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사이의 이런 에너지 준위차 때문에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P형 갈륨 아세나이드 부분에서 전자가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빛이 방출됩니다. 이 갈륨 아세나이드 부분을 액티브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또한 갈륨 아세나이드 양옆으로 있는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의 밴드 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액티브 레이어에서 방출한 빛은 다른 곳에서 재흡수되지 못하고 어디론가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흔히 사용하는 LED에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LED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보셨던 액티브 레이어의 두께를 아주 얇게 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LED는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재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의 전류가 필요하며 밴드갭 에너지만큼의 순방향 전압이 적절한 순방향 전압이 필요하며, 도체에 비해 한정된 캐리어 수 때문에 많은 전류를 흘려주면 쉽게 고장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LED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ED 원리에 의해 LED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LED 내부 반도체의 에너지 갭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갭이 크면 클수록 단파장이 빛을 발생시키고, 에너지 갭이 작으면 장파장이 빛을 발생시킵니다. 가장 먼저 3족과 5족의 터널의 알로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륨 아세나이드, 갈륨 포스파이드를 섞어 만든 갈륨과 아세나이드와 포스포러스가 1-y 대 y의 비율로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 y 값이 0.45보다 작다면 630나노미터에서 870나노미터 사이 빛, 즉 적색광에서 적외선 사이 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 값이 0.5보다 커지면 이 구조는 인다이렉트 밴드갭의 형태가 되어 빛을 방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질소를 도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소를 도핑하여 완벽한 다이렉트 밴드갭을 생성하지 못하지만 발광을 가능하게 하는데, 따라서 이때 발광률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갈륨 아세나이드 포스파이드 화합물보다 에너지 갭이 크고 다양한 범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가격에서 다양한 파장의 빛을 원할 때 주로 사용하는 LED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아세나이드와 갈륨 아세나이드를 섞어 만든 알루미늄과 갈륨이 1-x 대 x의 비율로 나타나고, 아세나이드가 섞여 있는 이 화합물에서 x가 0.43보다 작은 비율에서 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지며, 이때 이 경우 640에서 870나노미터 사이 파장을 가진 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적색광을 생성할 수 있는 화합물들입니다. 다음으로는 3족
5족 쿼터네리 알로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족 도펜트로 인듐, 갈륨,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5족 도펜트로 포스포러스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륨과 갈륨을 X와 1-X의 비율로 썼고, 그리고 이것이 0.5와 이것과 인듐이 같은 비율을 가지며 또 인이 섞여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X가 0.53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적색광에서 녹색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나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인듐 나이트라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의 경우 에너지 갭이 크기 때문에 녹색광, 청색광, 자외선 영역의 빛을 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에너지 갭은 3.4 일렉트로볼트인데 인듐 나이트라이드의 에너지 갭은 0.77 일렉트로볼트로서 이 둘을 화합하여 자외선에서 적외선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의 경우 녹색광 이하의 파장을 내는 빛에 대해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녹색광부터 적외선의 영역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세미컨덕터들의 종류에 따른 LED 발색을 정리한 표를 보시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